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르노 삼성의 대표적인 이 쿠페형 SUV죠. XM3 신형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차 안에서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도 그럴 것이 부분 변경으로 들어왔지만 그렇게 많이 바뀐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시면 일반인 소비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많이 바뀐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조금 세심한 이 터치의 변화가 좀 돋보입니다. 먼저 앞모습 같은 경우는 이 헤드램프 아래쪽에 위치한 범퍼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특히 안개등이 있던 자리를 과감히 지우고요. 이제 크롬 도금을 좀 씌워서 에어 커튼을 별도로 마련을 해 놓았죠. 안개등 역할을 하는 위치는 헤드램프에 같이 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유럽형 수출 모델인 아르카나와 굉장히 똑같은 디자인 형태를 띠고 있다. 내수 수출 구분하지 않고 온전한 통일된 디자인으로 보여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제외하면 옆과 뒷모습은 사실상 뭐 기존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도어 쪽 아랫부분에 살짝 두터운 크롬 도금을 집어넣었고 앞뒤 범퍼 쪽에 살짝 덧대는 장식 부분을 조금 더 밝은 그레이 톤으로 바꿨다 정도로가 유일하게 좀 부분 변경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 변경 치고는 요즘 차들과는 다르게 뭐 아주 많이 파격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찾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뭐 그게 뭐 많이 좀 아쉽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XM3는 꽤나 멋진 디자인을 잘 갖고 있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소형 SUV 중에서는 아주 유일무이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이 쿠페형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칭찬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봐도 손색이 없어요. 나름 긴 차체를 바탕으로 이 완만하게 아주 부드럽게 내려오는 이 쿠페형 라인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쿠페형 SUV는 이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도 열리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뭐 유모차를 넣거나 아니면 뭐 무거운 짐을, 아니면 긴 짐을 넣을 때 확실히 좀 유리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저는 쿠페형 이 디자인 너무나 좋아하는데, 특히 국산 SUV 중에서 입문용으로 살 수 있는 이 XM3 아직까지도 저는 시장에서 건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딱 한 가지 또 바뀐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컬러입니다. 컬러가 소닉 레드라고 하죠. 일전에 QM3에서도 한번 선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 빛의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도장면 펄을 보여주는 소닉 레드 컬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승차는 그냥 시멘트 색깔이긴 하지만 이제 소닉 레드 컬러 사진으로 아마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색깔 실제로 보면 정말 이쁘거든요. 예, 좀 개성 있는 쿠페형 SUV 모습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포인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로 넘어와 볼게요. 실내는 더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냥 디지털 요소라든지 조금 더 전장 장비를 강화하는 쪽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뭔가 크게 뜯어 고치거나 하는 뭐 차이점은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 원격으로 공조장치 이제 조절을 한다던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으면 이제 차에 탈 때 미리 다 찍혀 있게끔, 이런 다양한 세심한 편의 부분을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페이 시스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오윈이라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와 협업을 해서 카페이 시스템, 인카페이먼트라고 르노 삼성은 부르는데요. 단순 주유뿐만 아니라 뭐 편의점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간단히 자동차에서 비대면 결제를 통해서 물건만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또 이 MZ세대를 겨냥한 아주 신선한 디지털 요소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인카페이먼트 시스템은 저희가 5회형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 1.6 GT,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인 RE 트림인데요. 이 트림 같은 경우도 조금 몇 가지 변화된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기존과 다르게 이 꽤나 손에 쥐는 맛이 좋은 가죽 스티어링 휠, 그리고 뒷좌석의 팔걸이도 기본으로 넣어 놓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 조금 더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편의 및 안전 기능을 좀 보강을 했다 정도가 이 XM3가 갖고 있는 부분 변경만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기본 구성은 저는 꽤 마음에 들어요. 일단 면적이 큰 센터페시아 화면을 비롯해서 물론 이 반응 속도가 조금 더딘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보는 이 뭔가 직관성이라는 부분, 특히 내비게이션을 활성화했을 때라든지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런 부분 아주 칭찬할 부분이고, 여전히 제가 항상 아쉬운 부분으로 꼽는 부분, 이 볼륨 조절에 물리 버튼이 없는 거는 저는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살짝 기대를 했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뭐 좀 하나 모듈 하나 넣지 않았을까. 근데 여전히 이렇게 터치로 해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은 지금 봐도 좀 불편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외의 구성은 저는 만족스러워요. 특히 이 전 트림을 대상으로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4군데에서 다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도 최하위 트림에서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분명히 아주 좋은 구성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2열 그리고 트렁크 부분은 저는 뭐 크게 나무랄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월등히 넓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진짜 좁아요, 답답해요는 더더욱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열을 위한 이제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USB 포트를 마련한 점은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는 아주 마음에 들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쿠페형 SUV가 주는 장점을 활용해서 아주 크게 열리는 이 도어 사이즈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폴딩을 했을 때 뭐 완벽한 풀플랫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평탄화를 잘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트렁크 바닥에도 꽤나 깊은 공간에 또 여분의 아주 널찍한 이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 양 옆쪽에도 별도의 또 수납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간 활용을 아주 잘 이뤄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르노 삼성 XM3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M3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마련이 되어져 있죠. 최고 출력 152마력을 내는 TC260이라는 트림과 또 이제 123마력을 내는 한 단계 조금 낮아졌죠. 1.6 GT가 있습니다. 시승차는 최고 출력 123마력이죠. 자연흡기 방식의 무단 변속기를 맞물린 1.6 GT입니다. 일전에 이 신형 XM3 시승을 하면서 저는 이 TC260을 한번 타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6 GT,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더 경제성과 합리적인 또 이 세팅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까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를 받아서 꽤나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처음에 주행 감각은 꽤나 부드럽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차가 뻗어나갈 때의 감각이 그렇게 거칠거나 아니면 뭔가 굼뜨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속도를 차분히 올린다면 꽤나 좀 여유로우면서도 좀 부드러운 감각이 일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거나 이거 스로틀을 활짝 여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뭐 고속 영역에 갈수록 확실히 이 출력에서 오는 한계가 드러나긴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TC260이 정말 잘 해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1.6 GT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더 빨리 달리거나 아니면 무언가 속도를 즐기기 위해서 타는 차는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큰 생각 없이 주행에 대한 뭔가 나는 차를 뭔가 역동적으로 뭔가 스포티하게 다뤄야 돼 라는 이런 강박 없이 여유롭게 도심 속에서 운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무난한 실력을 잘 갖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출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라면 당연히 TC260을 사겠지만 뭐 그렇게 파워트레인에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소비자라면 조금 더 가격대를 낮춰서 합리적으로 짜여진 이 차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 파워트레인보다도 이 주행에 도움을 주는 각종 요소들의 합이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 반응, 핸들링 너무 좋아요. 진짜 동급의 이 소형, 국산 소형 SUV 중에 XM3만큼 좋은 차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좋은 핸들링 감각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이 스티어링 휠 두께감도 너무 적당하니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죽의 느낌도 계속 잡아 돌리게끔 만들어요. 출력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와인딩 코너를 지나거나 아니면 뭐 주차를 하거나 골목길을 지나갈 때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정말 유연하면서도 상당히 또 이 스무스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딱 정직하게 알맞게 각도를 틀어서 차를 회전시키고 또 움직여 주기 때문에 이 무게감이라는 부분에서도 정말 알맞게 잘 세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여성 소비자분들께서는 XM3의 스티어링 휠 감각, 반응, 운전을 하면 할수록 피로도를 줄이는 아주 1등 공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들링과 더불어서 서스펜션의 감각도 저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서스펜션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 차급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무난무난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뭐 아주 월등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정말 타기 힘들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엉덩이가 너무 아파, 막 이런 느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의 꽤나 좋은 이 승차감, 서스펜션 세팅을 잘 갖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이 차의 주행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의 합이 좋다 보니까 파워트레인 더더욱 또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운전 좀 세게 달리는 거를 또 시원하게 또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TC260 그래도 선택지가 조금 더 높은 파워트레인이 있다라는 거가 좀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이 정도의 파워트레인 세팅 저는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정선을 잘 지키면서 조금 더 대중 소비자를 겨냥한 이 주행 파워트레인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조금 보이는데요. 저는 먼저 이 무단 변속기입니다. 이전에 이 TC260에 들어있는 7단 게트락사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엔진과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 라고 제가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자연흡기 1.6 GT에 들어가 있는 합을 맞추는 무단 변속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반응이라든지 속도, 아니면 뭐 차가 뭐 급하게 속도를 올릴 때 변속기의 역할이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는데, 그 과정에서 들리는 이 소리가 조금 거슬려요. 요즘 나오는 무단 변속기를 매칭한 차들과 비교해서도 꽤나 소리가 거칠게 들어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 신형으로 오면서 흡차음제를 보강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속기가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조금만 더 이 소리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기술적인 조치, 아니면 이 세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음악을 다 끄고 일반적으로 달릴 때는 조금 더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편이고, 특히 속도를 올릴 때 말이죠.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요즘 나오는 차들과 비교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게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르노 삼성 XM3 이제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소형 SUV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쿠페형 디자인뿐만 아니라 남들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보이면서도 조금 더 섬세한 감각을 앞세우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시된 지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시선을 끌만한 존재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또 신형으로 오면서 유럽형과 이 디자인 트렌드 똑같이 다 통일을 했고요. 이제 조금 더 이 젊은 소비층을 겨냥을 해서 디지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타사 대비 조금 더 이점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행 느낌 같은 경우는 특히 TC260 대비 1.6 GT가 갖는 차이는 확실히 명확한 것 같아요. 운전에 집중하고 내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조금 더 이 차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이동의 개념을 조금 더 먼저 생각을 해서 여유롭게 도심 속에서 흐름에 맞춰서 조금 큰 부담과 스트레스 없이 주행을 이어나가고 싶다 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이 차가 확실히 이 1.6 GT 트림이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어요. 이 차 1,7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200만원까지 포지션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시승차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옵션을 다 넣어서 그래도 한 2,300~400을 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가격표를 딱 봤을 때 2,000만원 정도 선에서 제가 원하는 옵션에 맞춰서 세팅을 하면 뭐 더없이 훌륭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뭐 요즘 아반떼도 2,500만원 하는 시대이잖아요. 확실히 이 소형 SUV, 특히 이런 뭐 다양한 트렁크 공간 활용도도 넓고 이런 쿠페형 디자인이 주는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독보적인 캐릭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도움을 주는 이동수단의 본질을 생각한다 라고 처음에 차를 구입할 때 개념을 정하셨다면, 이 차는 아주 좋은 답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 구독자 수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만큼 또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너무 제가 또 힘이 될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